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노승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1차 시험을 앞두고 계신 예비 수험생님들께는 오늘 이 본 영상이 올해 사회보험법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감을 잡고,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나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하에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시험 사회보험법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서, 이 총평에는 아마 그 지난 시험 대비 올해 시험이 어떤 난이도를 보이는지, 경향에 대해서 특성은 어떠한지 짤막하게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올해 이제 1번부터 25문제, 사회보험법 25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내용을 해설해 보는 시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총평과 경향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25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회보험법이라는 단독 법률이 사실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보험법 안에 어떤 법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총 6개 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6개 법이 각 몇 문항씩 나오는가, 그 배분,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배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난 시험 대비 난이도, 그러니까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그 느끼는 체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시험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전략이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보험법 내에 탑재된 6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이 배분, 포션을, 25문항의 포션을 이 6개 법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 사회보험법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영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근간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 1조부터 130조까지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 우리 노무사의 영역, 나와바리가 되는 부분이 32조, 33조, 34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32조는 노동법 1, 개별적 근로관계법 다루잖아요. 33조로 가면 이제는 개별적 다이다이가 아니라 떼거리, 집단법으로 가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노조법 되는 것이고, 34조에 오면 최근 들어서 이제 노무사 시장에서도 이 34조가 주목을 점차적으로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죠. 요 34조에 근거하여 법률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이죠. 기본법. 자, 34조가, 헌법 34조가 사회보장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라고 친다면, 요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는 아마 큰형님, 큰언니 정도 될 겁니다. 이 기본법이 아우들을 아우르는데요. 기본법 제3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럼 이 기본법 하에서 또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사회보험법에 관한 법률들만 보겠다, 출제 범위로 다루겠다, 이거죠. 노무사 업무, 실제 업무, 실무와도 상당히 근접한 법률들이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특히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4대 보험 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노무사에서 출제 문항 수대로 다시 나래비를 세운다면 기본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용과 산재법을 에 대한 고용과 산재를 묶어서 절차법으로서 징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하게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을 다시 제가 문항수별로 배치를 했는데 요거를 다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순서대로 본다면 기본법, 고용, 산재, 국민, 건강, 징수법 해서 이렇게 6개 분야에서 법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시험 배분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작년과 더불어서 좀 달라진 최근 3년간 평균과 더불어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법 3문제 나왔어요. 예. 고용보험법 7문제 나왔어요. 산재법 6문제 나왔어요. 국민건강 각 2문제씩 나오고 징수법 5문제 나왔어요. 최근 3년 시험 각 분야별 법령별 시험 출제 문항수와 비교해 봤을 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당분간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예를 들어서 3문제가 출제됐다면 고용보험법이 하나 줄고 막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자, 요 중요한 게 바로 전략 때문에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보죠. 가성비가 제일 좋은 법률은 무엇일까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시간 투입 대비 아웃풋, 결과가 산출물이 가장 좋은 법률은 무엇일까요? 지금 얼뜻 봐서는 고용보험, 산재법 일단 포커스 잡아야 될 것 같고 맞는데 기본법 법률 시행령 합쳐봐야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법은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3문제 나왔는데 요건 3문제를 거의 잡고 들어가야 되는 법이죠. 자, 고용보험법, 산재법 없었습니까? 7문제, 6문제 나왔죠? 징수법 5문제. 법률 문항 엄청 많습니다. 조항들 100조항 넘어갑니다. 시행령도 본다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문항 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기본법, 고용, 산재, 징수법, 사법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사이드로 약간 열애할 수 있는 법을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 그 조항수 보면은 고용, 산재 못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문항수는 2문제, 많아야 3문제 한다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략 하나 나왔습니다. 기본, 고용, 산재, 징수법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일단 6개 법률에서 4개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약간의 부담감을 떨 수가 있다. 자, 올해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라는 게 워낙 상대적이라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느끼는 어려움, 쉬움 정도는 다를 겁니다. 자, 요거를 저는 일단 법률별 난이도를 한번 주관적으로나마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올해 문제를 보고. 일단 기본법은 무난했습니다. 기본법 무난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학습 방식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스터디했다면 기본법 일단 3문제는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난이도로 치자면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난이도는 난이도 하, 그리고 한 3문제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고용보험법은 난이도가 평이했어요. 아주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하향화되지도 않았다. 중간 정도로 보고요. 고용보험법은 5문제 정도는 맞추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산재보험법은 난이도가 이건 상으로 하겠습니다. 상으로 한 이유는 문제 해설에서 저희가 한번 보겠지만 일단 지문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날로먹는 문제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약간 우리 그 산재보험의 8대 보험이 있습니다. 8대 급여가 있습니다. 요휴, 장상, 유상장지. 그 중에 끝에 있는 직장 재활급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진폐분야가 나왔어요. 약간 우리 산재법에서도 사이드 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분야들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그래도 반타작 맞는 전략으로 결과가 나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이드 법률로 쳐도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 정도로 보고요. 한 문제 한 문제씩, 삑살이 나서 한 문제 틀렸든 삑살이 나서 맞췄든 간에 한 문제씩은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징수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이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징수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암기를 하잖아요. 고도의 이해와 사고력을 묻는 문제는 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시험 기술상, 출제 기법상 우리가 흔히 보는 박스형 문제라고 하죠. 그 박스형 문제 안에 이슈를 2개 이상 넣어. 그러니까 한 문제에다 2개의 문제를 또 풀고 얘도 맞춰주고 그래서 정답끼리 고른 것은 이런 거 찍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이고 못해도 한 2-3문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면 어떻습니까? 8, 11, 12, 13, 14, 15 그래도 60점 합격권으로는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2가지로 전략을 좀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습을 할 때 어느 법의 가성비 좋은 법률 위주로 먼저 학습을 하자. 그래서 얘네들을 압살하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국민건강 그런 법률들을 한번 아울러 보자. 그 전략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난이도 측정에서 한번 언급된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보험법령은 그 특성상 판례라든지 무슨 치열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 법률들, 법조문, 시행문, 때로는 시행규칙까지 외워야 되죠. 그런데 이 사회보험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분량의 압도입니다. 압도적인 분량입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2, 노조법. 대부분이잖아요. 뭡니까? 이 6개 법률 중에 특히 4개 법률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법령에서.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게 이제 노가다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 2번째는 암기를 하는데, 결국 사회보험법은 암기 과목인데 이 암기를 단순하게 하는 경우 늪에 빠져버립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기본법까지는 이거 만만하겠는데 고용산재 들어가는 순간 숲에 갇힌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럼 이 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첫 번째는 이 전체 법령에 대한 도식, 체계, 큰 그림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다. 자, 그리고 그 체계를 바탕으로 각 조문별 그 내용이 사실은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처음 접하는 수험생분들께는 죽은 영혼이에요. 흰 종이에 검은색 글자가 인쇄되어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나 딥블루가 아닌 이상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 조항에는 이런 뜻이고 이런 배경에서 제정이 된 거야 하면은 이 체계를 바탕으로 각 조문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암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럼 사회보험법 이길 수 있습니다.